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간혹 유튜브의 세계라는 것이 제가 기대하고 올린 영상은 시청자분들에게 냉대를 받다가도 전혀 기대치 않고 올린 영상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걸 보면 역시 영상의 방향을 제가 생각한 대로가 아닌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올리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과 향후 몇 개 더 올릴 영상들에서 훨씬 영양가 있고 재미있는 영상들로 찾아뵐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몇 시간의 삽질 끝에 발견한 정말로 두 눈 번쩍 뜨고 봐야 할 종목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다케다 제약입니다. 아크에서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전혀 편입 안 시킨 종목이었는데 현재는 19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폭풍 매수 중에 있습니다. 아크의 160개 종목들을 노가다로 보면 대부분 아크가 폭풍 매수하면 그에 완벽히 비례하여 주가가 따라서 급등을 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그런데 다케다 제약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라 아크에서 아무리 매수를 해도 주가가 쉽사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보시면 주가는 거의 횡보합니다. 이 종목은 기간 보유율이 3.41%밖에 안 되는 매우 특이한 종목으로 기관이 주가를 흔들기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5년 장기 차트로 보면 주가가 정말 비실비실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급격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순이익이 급감한 원인이 크겠지만 2020년 매출 성장세만 보면 이렇게 개밥 신세를 받을 만한 종목인가 하는 직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기업 재무제표와 연간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계략적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업은 어닝 포캐스트 즉 EPS 추정치를 발표하진 않고 있고 다만 다음 실적 발표일을 2월 2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데 제 짐작에는 이미 지난 실적이 그럭저럭이었으므로 이번에는 혹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습니다. 게다가 뜬금없이 캐시우드가 이 종목을 최근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걸 보면 뭔가 하나 터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비중을 0.74%까지 높였습니다. 이 비중은 아크 자산운용 ETF 전체에서의 비중이고 1월 26일자 기준으로 보면 아크 G에서만의 비중을 보면 다케다는 당당히 탑 10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아크 G에서의 비중이 3.12%이고 최근에 아크 자산운용의 트레이딩 내역을 보면 그냥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크 자산운용의 특성상 주가가 오를 때까지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는 식으로 계속 사들여서 주가가 의미있게 올라주면 그때서야 리밸런싱 목적으로 매도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도 거품이 없어 보이는데 하물며 배당주입니다. 배당률이 3.9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배당률은 가끔 사이트마다 계산 오류가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배당 성향이 강한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케다 제약 종목을 123주 매수했습니다. 저는 고위험 고수익보다 원금 손실이 힘든 종목을 저위험으로 매수해서 중수익 이상으로 매도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다케다는 저위험 종목이긴 한데 현금이 별로 없어서 123주만 매수했습니다. 매수는 타이거 브로커스 플랫폼 통해 매수했고 제가 타이거 브로커스 영상을 올린 게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대략 2주 전인데 그 당시에 팔란티어, 타이거 브로커스, 제티 세 종목을 전문 용어로 보추 세우기 위해 소량 매수해 볼 겸 타이거 브로커스 HTS도 테스트해 볼 겸 돈을 좀 넣었었고 2주 정도 지나고 현재 타이거 브로커스에 있는 종목은 총 5개입니다. 재미삼아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 현재 총 밸류는 5,715 US달러로 나오고 제티는 수익률 11%, 다케다는 어젯밤에 매수한 건데 수익률 마이너스 1.5%, 타이거 브로커스는 최근 많이 떨어졌는데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팔란티어는 46%, 항생테크 ETF는 12.88%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거 브로커스가 급등한 원인은 제가 당시 재수 좋으라고 매수 수량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88만큼의 주식 수를 매수했는데 아마 나스닥에서 저희 뜻을 알아줬는지 그래서 주가가 급등한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신규 주식 매수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 부동산을 구입하느라 현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3월에 잔금도 치러야 하고 가구들과 가전도 새로 사야 하는데 지금 주식시장에 미쳐있지만 보유 현금을 과감히 쓸 만큼의 과감함이 없습니다. 다케다 제약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새서 좀 내용이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이 종목이 가장 눈에 띄어서 가장 먼저 소개드린 종목이고 다음은 제 레이더에 들어온 종목은 파카입니다. 파카라는 기업에 대해 혹시 오리털 파카 만드는 업체인지
파카 볼펜 만드는 업체인지 아리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은 1905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니 매우 오래된 기업입니다. 1905년도면 그리 오래된 기업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풍경이 1905년 서울 풍경입니다. 어쨌거나 이 기업은 미국 포춘 500대 기업이고 중대형 트럭 제조업체로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1월 26일 매우 따끈따끈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실적 발표 내용으로는 매출과 이익이 매우 괜찮았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2019년에 비해 좋지는 않았고, 핵심 내용은 자율주행 전기 트럭을 개발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크 자산운용은 당연히 이 점을 보고 이 종목을 폭풍 매수 중에 있을 것입니다. 트럭 디자인이 확정은 아니겠지만 렌더링을 보면 뭔가 매우 올드한데, 사실 요즘 레트로가 인기기도 하니까 레트로 디자인으로 밀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디자인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20에서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도 물론 제품군에 따라 다양하지만 유지하는 것 같고, 2020년 기준으로 13만 3,300대 트럭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대충 파카에 대한 기업 얘기는 했고, 다시 아크의 매수 현황을 보면 불과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 것이 일주일 전입니다. 그동안 주가는 일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주로 아크 K로 거의 매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24일 주말만 제외하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크 Q에도 일부 편입시켰는데 아크 K부터 계속 편입시키는 걸 보면 캐시우드가 파크라는 기업에 거는 기대가 좀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아크 전체에서의 비중은 0.19%밖에 안 되고, 파카 시총에서 아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0.27%이지만 분명히 당분간은 이 비중을 계속 높일 것입니다. 이 기업은 초장기로 봐도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입니다. 성장주의 성격은 지금까지는 아니었기에 성장세가 가파르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전기 트럭으로 대박을 치면 완전 성장주로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1년간의 주가를 보면 아직 그렇다 할 상승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내륙 화물 운송 시장에서 트럭의 비중이 정말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기 트럭이 성공적으로 런칭을 한다면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트럭이 파카사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 켄월스의 트럭을 작년에 CES에서 공개한 모습입니다. 제조를 안 해본 기업도 아니고 100년 이상의 업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생산 문제 때문에 테슬라처럼 초기에 엄청 헤매지도 않을 것 같고, 물론 테슬라가 경쟁사긴 하겠지만 이 기업에 발을 걸쳐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케다와 파카 두 기업만 살펴봐도 이렇게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그래도 두 기업에 대해 혹시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라면 도움이 좀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주 조만간 다음 기업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